전 이거 수능 아이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교육 시장에 좀 이제 대학원 때 꽤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는 걸 좀 많이 좀 알거든요. 근데 나 이거 좀 약간 이해가 안 돼. 자, 수능 킬러 문항 없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해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근데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이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 갖고 수능 내지 마라. 어려운 문항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옛날에도 지시를 했다는 거야. 몇 달 전부터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아니 그러면 수능이 쉽게 내라는 건가?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 쉬운 수능이 오나? 근데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수능이? 막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안 다루는 건 출제하지 말라는 취지다.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를 하는 건지 어느 얘기인지 잘 이제 해석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거 맡았던 대입국장 날라가고 어디 감사한다 했다 수능평가원 감사 들어간다 이렇게 굉장히 또 무섭게 또 바로 갈리고 다른 분이 선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나. 왜냐면 이게 교육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교육 천년지 대계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막 엄청 빨리 바뀌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시장이 더 많이 난리를 치는 건데 이런 기사 나왔어요. 당장 바로 사과했습니다. 장관이 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죄송하다.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아, 진짜. 이런 말 꼭 넣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런 말 넣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이 지난 정부와 그 전 지난 정부와 그 전전 정부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전전전 정부까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는 학생들의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방치한다.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킬러 문항이 사교육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 킬러 문항이라는 게 아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딱 내가지고 이제 제일 똘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잘하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지난 정권 얘기하면서 뭐 사과 드린다. 대통령 지시를 못한 걸 이제 사과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나 여기부터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아니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대입 제도의 전문가야. 교육부 장관이 나도 배웠다. 대통령한테 나도 배웠다. 자, 보시죠. 대통령이 입시 제도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대. 대통령께서 이제 왜 어떤 계기로 이제 입시 제도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보통 이제 자녀 대입 준비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애들 계속 학원 보내고 이제 아이들 대신에 학부모 설명회 가서 설명 듣고 이러면 이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했냐? 일각에서 이 대통령께서 입시에 대해 뭘 아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 헛다리를 짚은 거다. 왜냐? 입시 부정 사건을 수사해봤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 여기서 또 조국 얘기 나오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라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저도 전문가지만 너무 놀랐다.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어. 진짜 많이 배웠다. 진짜 많이. 대통령이 교육 문제 문외한이지만 정말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들은 바는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만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인데
그거 말고 이제 뭘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지 참 궁금해요. 얼마나 깊은 식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게 이제 제가 그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글쎄요. 아무튼 이게 설익은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분으로 그냥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던 거죠. 별다른 뭐 특별한 로드맵이나 이런 거 없이 예민한 대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런. 대통령이 말한 큰 구조에 앞서서 수능 시험이 준비돼 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죠. 이게 왜 혼란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수능 5개월 남았는데 이거 내는 그 국장을 그렇게 교체를 하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한 거거든요.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갑자기 지금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지금 한 거에 또 다르게 뭐 킬러망 배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5개월이면 좀 너무 짧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되고 박근혜 이명박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되고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 되고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 되냐 이렇게 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웠던 것 같은데 그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거를 지웠던 것 같아. 그리고 평가원장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은 바로 사임했습니다. 뭐 자꾸 날아가요. 이 사람이 자꾸 날아가. 5개월 앞두고 축제 사령탑이 사임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능 준비를 힘들어하기 전 학부모님께 실례를 끼쳐 죄송하다 그러는데 왜 심려를 끼치게 된 거죠?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그런 거죠? 왜 갑자기 그만두게 된 거죠? 누가 그만두라고 했나 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 나온 지 나흘 만에 바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대적인 감사하겠다 이런 예고가 나오니까 그럼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임기가 3년이에요. 근데 올해 3월에 취임하셨는데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가셔. 아니 평가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난 적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모의평가 문제를 여러분 이거 사연 아시죠? 이게 6월 모의평가를 냈는데 6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뭐 나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리고 거기 밝히지도 않았어 아직까지. 곧 밝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이 어렵게 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어렵게 냈냐 그 얘기 나오고 바로 지금 모의평가 출제 문제로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수능을 하더라 앞두고 평가원장 갑자기 사퇴하는 거야. 고3이 뭐라 그랬지? 나 고3 인터뷰 보고 싶다. 여러분 고3 인터뷰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달 앞두고 출제 사령탑인 평가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냥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그 사태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가원장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국장도 해임되고 이래야 되는 일인가 150일 남았는데 고3 이땡땡 학생이 지금 평가원장 잘못한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때 그 다음에 갑자기 가만히 있던 스타 강사한테 갑자기 또 불똥이 튀기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니까 이게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스타 강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범죄이자 사회학이라 그랬어? 범죄이자 사회학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사교육 업체가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건 뭐 메가스터디부터 시작을 그건 인강업체긴 하지만 많은 이제 스타 강사님들이 계시고 뭐 돈도 잘 버시는 건 맞는데 이거 범죄이자 사회학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는 딴 거보다 저도 사교육 시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더 좀 서운하네. 좀 이건 말이 좀 과한 거 아닌가? 대통령 얘기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절감을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걸 왜곡해서 수능 150일 앞두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등 거짓 선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 구조를 지키려는 세력이 있다. 일부 강사들이 100억, 200억 원 버는 거는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 볼 수 없다. 어떨 때는 자유시장 얘기하고 이럴 때는 또 왜 이게 범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100억, 200억 버는 강사들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초과 이윤을 갖다 팔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학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글쎄 난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시장 아닌가요? 시장? 자유시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장 자유가 이거 아니야?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갖다 파는 걸 우리는 기술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불특정 피해를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요? 강사들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망국적 사교육,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저출산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망국 사교육이 문제 있는 건 맞죠.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경제 위협한다. 수능 대혼란,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도,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이거 너무 대통령의 즉흥 발언으로 초래된 교육계의 혼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생각 나는데,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 갑자기 고소득을 갑자기 이게 범죄이자 사회악 그 정도인가? 아무튼 근데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나는 사교육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니 사교육 너무 많이 비싸고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일부 강사의 고액연봉 공개하고 이로 공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김웅 의원이 고액연봉은 극히 일부 강사 얘기고 이거는 교육 문제에 따른 결과이지 이게 원인이 아니다. 본인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자를 악마화하고 계층과 지역이겠죠? 지역을 구분하여 갈라치게 하는 건 문재인이랑 더불어민주당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이제 본인들 국힘은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수능 관련해서 질렀다가 반응 안 좋으면은 만회하려고 갑자기 사교육계 때리는 거는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감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 정부 너무 무서워.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국무조정실이 교육부 평가원 동시에 다 감사 떨어진다. 대통령 지시를 불이행한 경위를 조사한다. 야, 대통령 말 안 들으면 바로 감사 들어가는 거예요. KBS도 감사 받았죠. 킬러 문항 6월에 이거 하는 거 책임자 갈아내려고 한다고. 진짜 무섭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가는 커뮤니티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수능이 이제 그 교과서 안에서 이거 선생님 잠깐 이거 이제 오 작가는 모르는 글이지. 오 작가 몰래 갖고 왔지. 짜잔. 이 뭐냐면은 컨트롤 더하기. 내가 공육 수능 친 틀딱인데 이제 여기는 좀 젊은 커뮤니티인가 봐요. 젊은 커뮤니티야. 그래서 내가 그 공육 수능을 치렀다고 해요. 저는 공공 수능을 쳤거든요. 그럼 저는 아무튼 근데 그때 지금은 국어 영역이라고 한다나 봐요. 여러분 지금 언어 영역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재 이신 걸로. 그래서 그때 언어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잘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등급 컷이 나왔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가니까 공부 개 못했던 애들이 언어 잘 봤다고 90점이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100점 만점이었나 봐요. 근데 까보니까 1등급 공부 1등급 98, 2등급 95, 3등급 92, 4등급이 92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실수하면 바로 그냥 등급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90점 받으면 4등급 되는데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거냐 이게? 예?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모의고사 6목이에요? 이게 물수능, 그러니까 물수능이 되면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틀딱의 기준 다시 세워. 그러니까 틀딱의 기준 멈춰. 뭔 틀딱이 이거가지고. 그래서 언어 그 자체의 표점이 그저 표준 점수겠지. 표준 점수? 그죠? 이게 표준 점수도 떡락하고 완전 카오스 됐다. 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쉬워진다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시험 잘 치는 게 아니라 실수하냐 안 하냐. 그죠? 램프의 요정 자니? 램프 요정이 자면 어떡해. 램프 요정 자니님이 실수하면 가는 거임.
미소미님이 아시네. 06년 11월 수능 말씀하시는 분 그때 만점 많았다고. 그러니까 물 수능이면 변별력 폭망이라고. 지금 채팅창은 본인이 틀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물 수능에 대한 그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 두 분으로 지금 양분돼 가지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학력고사 출신이요. 아트윙님 학력고사. 전 언어 영역 120점 만점 되었습니다. 00년 수능 보신 분, 그리고 99년 수능 보신 분 계십니까? 전 두 개를 다 봤습니다.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난 00년 수능, 99년 수능 다 봤습니다. 네, 제가 봤던 수능 때는 120점 만점이었는데 그 국어가 언어 영역이. 근데 그때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 엄청 어려워서 제가 두 개 틀렸는데 완전 상위권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수능 대박이 났죠. 하나짱님 99학번 그렇습니다. 재수 전문가 김기화 기자라고. 99군번? 돌팅이 99군번이야? 난 03군번인데. 아무튼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모기가 나라의 경제를 논하는데 모기가. 이씨, 나라의 교육을 논하는데 모기가. 나라의 교육을 논하는데 파리가 모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 FRB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사고가 많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발음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단 저점을 지나간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근데 이 얘기 알아듣는 사람도 진짜 옛날 사람이겠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그만하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실수하냐 안 하냐 차이다.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고 쉬워지면은 이거 얘기했고 1에서 4등급까지 점수 안 나는데 이러면 대학 가기 어려워. 눈치 싸움이 중요해지고 입시 전문가 상담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거예요. 그때 이제 입학사정관제, 자기 주도적 학습 뭐 이런 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유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수능은 쉽게 내고 수능은 그냥 자격시험 같이 하고 다른 다양한 그 지표들이나 뭐 체험이나 뭐 이런 걸로 하자.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제, 뭐 자기 주도적 학습, 뭐 독서 일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그때 사교육 시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광풍이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이게 아니 수능만 가지고 뭐 보거나 뭐 내신만 가지고 보거나 그것도 어려운데 막 수시 막 무슨 전형 막 그러니까 전형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뭐 처음 몇 개 틀렸냐고요? 언어 영역 저 2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이제 입시 전문가한테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는 입시 전문가가 부르는 게 값이야. 진짜 아예 모르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능이 변별력을 잃으면은 다른 걸로 하게 되는데 이쪽은 정말 그야말로 완전 자유시장이다. 여기는 교과서도 없다. 근데 교과서라는 게 또 교과서가 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서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게 변별력을 있으면서 공교육 모든 테두리 안에서 낸다는 건 사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거나 같은 거다. 어떡하냐. 걱정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교과서가 권택철님은 교과서가 9개인데 어디 교과서에 내가 공정하냐고. 그러니까 자, 교과서가 9개면은 교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가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문제를. 8, 9. 그래서 문제를 여기에서 내야 되는 건 여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그리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제이님 뭔 말인지는 알겠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이게 요거에서 나온 것만 내라고 하는 요만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야 되나 쉽지 않다. 이렇게 이 수능 내는 분들의 고민이 깊다. 그 EBS에서만 내? 그럼 EBS에서만 내면 그게 되나? 그게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큰일이다. 아무튼 쉽지 않다. 이런 말씀. 이거 이제 MBC 기자가 임명현 기자가 보던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 오후 현안 소리 브리핑에 잘 나선 들리시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평가하다 부산을 실수로 북한이라고 잘못 발음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PT는 늦은 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PT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게 늦은 밤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거예요. 달궜을 수도 있죠. 30여 분간의 발표에서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북한의 경쟁력 북한에서 엑스포. 다시 하겠습니다. 이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 본인도. 참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떨려요. 이런 거 하면은 바로 막 대처를 잘했어. 30여 분간의 발표에서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부산의 경쟁력을 보여줬고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었지만 유 수석 대변인의 실수는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KBS 방송 도중 나온 유사한 실수를 두고 총 공세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KBS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앵커가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잘못 발음했다며 정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7시 뉴스에서 대통령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 소식을 전하면서 남성 앵커가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잘못 말한 점 사과드리고 부산 엑스포로 바로잡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차원에서도 사과문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맹비난했습니다. 맹비난을 했어요.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번 북한 엑스포 사태는 윤석열 정부를 아니 백보 양보를 해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KBS가 노골적으로 방송 수작이자 방송 범죄를 저질러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앵커가 북한 엑스포라고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누가 봐도 그냥 발음 때문에 실수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럼 9시에 다시 사과했는데 공격하기 위한 KBS의 노골적인 방송 수작이자 방송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아평굴님 그 방송 범죄는 뭡니까? 방송 범죄는 아무튼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튼 KBS가 노골적인 방송 수작이나 방송 범죄로 북한 엑스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는 윤 대통령의 순방 때마다 왜곡 방송을 자행하고 국익을 훼손했다며 이번 사태는 앵커의 개인적 실수가 아닌 KBS가 하나의 어떤 법인이긴 하지만 그냥 법인이잖아요. 자연인이 아니잖아. KBS의 평소 바람, KBS가 강병수야? KBS가 뭐 강병수의 줄임말이야?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평소의 바람. KBS의 직원이 몇천 명인데 이 KBS의 평소의 바람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대참사다. 앵커의 개인적 실수가 아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앵커의 개인적 실수라한테 걸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걸어야 돼. 이게 KBS의 평소 바람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무의식 중에 어디서 튀어나온, 무의식 중에 앵커 입에서 튀어나온 건데 그러면 앵커의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앵커의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이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요. KBS의 평소 바람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대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동네 방송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한심한 사고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KBS 김희철 KBS 뉴스에서 앵커가 잘못 읽은 거 하나가 치명적인 손상을 끼쳤다.
이 정도로 치명적 손상을 입을 정도입니까? 신기하네요. 자, 이해가 안 돼요. 설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강민국 수석대변인과 백경훈 상근 부대변인이 각각 공식 논평을 내고 KBS의 이번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당의 수석대변인도 똑같은 실수를 한 셈인데 애초에 공세가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KBS 기자의 질문에 유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다시 읽었죠. 예, 근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가 실수할 수 있다고 보시지는 예, KBS 기자예요. 준비된 사람의 행동과 저처럼 바로바로 하는 사람의 어떤 발언의 잘못과 아니, 그럼 본인은 발언하실 때 준비를 안 하고 하신다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합리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변인들 준비한 자, 이 정도로 합시다. 본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됐는데 그것을 대변인도 준비한 원고를 읽으신 거고 저도 준비한 원고를 아나운서 읽은 거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 FRB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좀 사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남인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안경에 파리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DP 성장률이 이제 4%다는 건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경기가 바닥을 완전히 터닝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저점을 지나간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일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님, 내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 630포인트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면에서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의미가 있어서 지금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30대 이 장소 원고 본인도 준비한 원고를 준비해서 읽으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유상범 대변인도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거 아니겠나. 평소에 이제 바람이 무의식 중에 나오신 거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 수석 대변인 실수할 수 있고 아나운서 실수할 수 있고 물론 실수 안 해야죠. 실수는 뭐 안 할수록 좋은 거 그런데 그 말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이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저희라는 표현도 우리가 일본이 아닌데 뭐 사실 말 실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물론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좀 뭐 하면 안 되는 말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건 뭐 막 저렇게까지 방송 범죄라고 할 정도까지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본인도 같은 이거를 겪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기사도 훈훈한 기사여서 하나 갖고 와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님께서 보좌진은 우산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우천 속에 국회 출근했는데 보좌진이 우산을 씌워줬다면서 이거를 가지고 기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기가 막힌다. 21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었죠. 비가 오던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 도착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화제다. 한 장관은 건물 입구까지 우산을 함께 씌워줬어요. 저는 좀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창의성,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사화 시킬 수 있는 창의력, 그런 저는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기사로 뽑을 수 있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니다.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중에 손노는까지 딱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분이다라고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벌써 10시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그거예요. 아샤추 아이스티에 샤추가